오늘 주제는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망하는 부동산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인데요. 전에 대표님께서 개업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 지역에서 이기기 힘든 구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개업을 하면 이기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이기기 힘든 구조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기기 힘든 구조? 이기기 힘든 구조는 그거지. 잘 봐. 예를 들면 그 큰 저수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나는 이제 그 저수지를 처음 갔어. 그럼 어디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떤 떡밥이 먹히는지 모르지. 그냥 내가 그냥 자리를 잡아서 낚시를 해. 자,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저수지의 주인이 있어. 누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저수지의 주인이 훨씬 잘 잡겠죠. 그렇지. 또 다른 손님이 왔어. 그 사람은 저수지 주인과 친구야. 그럼 그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내가 더 많이 잡을까? 확률적으로. 친구가 더 잘 잡잖아요. 그치. 근데 나는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기는 구조가 아니면 다시는 그때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지. 자, 재개발 잘 알지? 이런 빌라가 이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언제 입성을 했냐면 재개발이 청약으로 바뀌고 입주를 하는 그 시점에 들어왔어. 근데 명단도 없지. 그런 상황이었어. 자, 근데 내가 그 당시 빌라일 때 소유하고 있어. 그 상황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조합원이야. 뭐 좀 한 임원이야. 자,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졌어. 그럼 누가 더 유리할까? 결국에는 내가 빌라를 지금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조합으로 활동을 해. 그럼 임원으로 활동을 하겠지.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다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을 거 아니야. 그 주인들, 소유주들. 자, 그 상황에서 그 아파트가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청약까지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된 거야. 그럼 이제 거래가 일어나겠지. 근데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려면 결국에 매물 싸움이란 말이지. 이제 초반에는 매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구하는 용도로 마케팅을 하지만 내가 만약에 매물까지 있었다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2배가 되겠지. 나 같은 경우도 내가 매출의 반전이 일어날 때도 매물만 많았으면 돈 더 벌었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봤더니 기존부터 이 매물주 네이버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건을 받아서 거래를 시키더라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매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이 구조가 되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런 데서 난 안 싸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 즉 이기는 구조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 이야기가 좀 비슷해. 대표님께서는 이미 신축이 완공된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기는 구조를 가진 부동산들은 그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빌라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내 옆집 사람이랑 친해. 근데 그 사람이 나 나중에 이거 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게 이웃 주민이 한 명이겠냐고. 이웃 주민이 많다고. 실제로 이 부동산을 자리를 이런 이기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작업하는 중개사분들이 정말 많다. 내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깨달았지. 와, 진짜 5년 6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구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미리 이미 준비를 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앞에 기간 동안 존버를 하셔가지고 빛을 제대로 보신 거네요. 그치.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대표님들도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투자를 하라라는 거지, 결국에. 투자를 해서 임원 활동을 하라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임원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기는 구조를 만드는 단계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지. 이게 종목이 여러 가지니까 다 달라.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아파트에 들어갈 거면, 특히 서울 아파트에 들어갈 거면 이런 구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완공된 데서 명단도 없이 공실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대표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셨나요? 뭐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그냥 사라졌어. 내가 포기를 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 다양한 노력을 좀 많이 했어. 무슨 얘기냐면 나만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거든. 근데 각자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아파트를 다룬다 그러면서 내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를 경계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근데 내가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나는 어필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하다가 상가를 할 때도 어떤 포지션을 잡았냐면, 상가는 다들 하고 싶어 해. 근데 상가는 좀 더 복잡하거든. 근데 다들 상가를 뭐 한다라고 간판에는 써져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좀 그런 걸 했지.
주변 부동산에 저는 요즘 상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흘리고 다녔어. 적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지. 그러면서 억수로는 상가를 한대. 근데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가서 다 얘기하진 않지. 절대. 누구한테 얘기해? 어디든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무조건 있다. 그분한테만 얘기하면 알아서 상가한다는 소문이 들어. 근데 상가는 좀 복잡해.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오래된 약간 구축들이 많아서 위반 건축물도 많고 책갈 게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간혹 상가 손님이 있어. 그러면 나한테 연락이 와. 왜?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물어보려면 자존심이 상하지. 근데 나는 어차피 이제 시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좀 다가가. 그러면서 이제 억수로는 좀 상가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적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많이 심었어. 즉 주변 사람들을 좀 활용을 좀 했지. 내가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새로 들어간 곳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지만 내가 가진 장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서 내가 이런 포지셔닝을 하면은 확실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치. 결국에 메타인지가 돼야지. 그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 강점이 뭔지, 내 기질은 어떤지 이런 걸 파악했을 때 나는 결국에는 손님 구하는 거 이거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튀지 않으려고 했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친구가 너무 튀게 됐을 때 그들은 나를 또 적으로 보고 거슬리다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피하고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때도 초보였지만 그냥 초보적으로 보이기 위한 겉에적인 표면을 하되 내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지. 이런 마케팅적인 거,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내가 손님을 구하고 내 손님으로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랑도 하고 저기랑도 하고 결국에는 손님을 붙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 주변 부동산에 줄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마케팅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케팅들을 나는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을 알려드렸지. 그리고 연령대가 높았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들이 컴퓨터 다루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컴퓨터가 안 되거나 뭐 광고 올릴 때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연락 달라고. 그럼 연락을 주셔. 그러면 기분 나쁘게 가야겠어? 기분 좋게 가야겠어? 기분 좋게. 나 기분 좋게 가지.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면서 결국에 사람은 다 필요한 게 있거든. 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런 걸 다 드렸어.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 구축을 했지. 즉 외부적으로는 관계 구축을 하되 내부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엄청나게 했다는 거야. 새싹이 자라나는데 바로 밟으면 어떻게 돼? 사라지죠. 사라지지. 그래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무 튀거나 내가 이런 뭐 온라인에 블로그를 하지만 거기서 뭐 상대 부동산을 디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저 부동산은 저래요. 자, 그 말이 그 상대 부동산한테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무조건 저기. 전해져.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남 비방을 손님한테 하잖아. 그 손님이 결국에 다른 부동산 가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했어. 결국에는 내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거지만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나를 밟는 사람이 없게 해야 돼. 언제까지? 적어도 내가 자리 잡기 전까지. 확실히 중개업 하면 그냥 손님 만나고 매물 따고 이런 되게 1차원적인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할 것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나는 그게 정말 중요했지. 근데 이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느끼겠지만 쉽지는 않아. 그리고 특히 내가 이 중개업을 하기 전에 좀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 근데 하지만 이 중개업에서 살아남고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내 성격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껴 맞춰야 돼. 이 업에. 이 큰 물을 내가 이 바다를 뒤집을 수는 없어. 이 안에 생태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내 색깔을 낼 거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올라올 때가 있어. 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내 색깔을 붙이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 적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초반에 나를 밟아버리면 나중에 정말 크기 힘들다.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자리 잡기까지. 그럼 대표님 방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본인만의 색깔을 띌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뭐 특정 시기 뭐 1년이 돼야 된다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알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손님이 오던 어떤 전화가 오던 내가 응대 못할 게 없다 그 느낌을 갖는 순간이 있거든. 초반에는 그게 안 돼. 겁먹지. 근데 그 순간이 와. 근데 이 순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결국에 해결 능력이 상승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 놓치는 손님, 놓치면 놓칠수록 매출이 떨어지겠지? 해결 능력이 부족한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해결 능력을 높이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결국에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겠지? 그런 순간이 와. 이런 걸 자기가 느끼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변에 적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매출로 봤을 때 없는 게 좋죠. 내가 초반에 적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 자, 근데 내가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적이 많을까? 적이 없을까? 저기 훨씬 많죠. 적 많지. 돈 못 버는 사람이 적이 많을까? 적을까? 적을 것 같은데. 적지. 나는 적이 없는 상황이 위기다라는 생각이야. 내 주변에 돈 버는 중개사분들 보면 적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 뭐 주변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돈 잘 버는 분들이 주변에 항상 적이 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조금 비슷하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경계한다는 게 느껴져. 경계한다라는 게. 근데 그 순간이 언제야? 내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야. 근데 그거는 있어. 어설프게 경쟁자면 시기 질투와 욕과 이런 게 돼. 아예 뛰어넘어야 돼. 아예 올라가 버려야 돼. 자, 사촌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배 아파 안 아파? 1%라도. 조금 배 아프죠. 조금 배 아프지. 사촌이 100억짜리 건물 사면 배가 아파? 위대해 보여? 위대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어설프게 조금 위에 있으면 진짜 주변에 적이 더 많아져.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돈으로 적을 하는 게 아니지만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정도까지 되지가 않으면 쟤 뭐야 이제 이런 게 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느껴질 거다. 근데 나는 그 순간이 자기 색깔대로 갈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살짝 정리해보면은 내가 굳이 적을 만드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적이 생기는 그 시점을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 하여간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변에서는 시기 질투한다. 왜? 내가 블로그를 하면 경쟁사들이 많이 볼까 안 볼까? 많이 보죠. 많이 봐. 자, 그리고 나는 주말인데 손님이 없어. 근데 다른 부동산 손님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주변 부동산은 기웃기웃 거려? 아니면 그냥 내 사무소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기웃기웃 거리죠. 부동산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다. 근데 손님이 원래 없어야 되는 부동산에서 자꾸 조금씩 있으면 뭔가 신경 쓰여. 근데 원래 많던 데가 계속 많아. 내가 느껴지는 시점이 다를 거야.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결국에는 이런 생태계와 구조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내 이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 먼저 생태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부터 너무 내 이빨을 다 드러내지 마라. 사람 파악을 하려면 생태계 파악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먼저 날카롭게 굴거나 내가 먼저 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먼저 잘 되기만을 원하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 파악이 안 된다. 결국에 사람은 돈 앞에서 솔직해져. 내가 줄 거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 정말 우리가 뒤통수 맞는 거는 뒤통수가 왜 뒤통수야? 원래 맞을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거지. 그런 일들이 뭐냐? 내가 사람 파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생태계 파악하기 전까지는 너무 이빨 드러내지 말고 여기가 이런 구조면 거기에 우선 좀 맞춰라. 그렇게 해서 활동하다 보면 이제 사람 파악이 될 거고 이 지역, 이 구역 파악이 될 거다. 근데 이거 파악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고 있고 그러던 시점에서 보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적을 만들지 않았지만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 신호를 나는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내가 정말 적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 거 열심히 했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색깔을 갖고 쭉 나가야지. 그게 나는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신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